완주군 한우협회 전 지부장이 긴급 지원된 구제역 백신 접종 예산을 개인 통장에 따로 챙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용역 발표가 늦춰진 가운데 국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상 레저단지 조성을 놓고 임실군과 정읍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옥정호에 대해 전라북도가 수상 레저 활동에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창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첫 걸기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가자 고창군은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완주군의 한우협회 전 지부장이 긴급 지원된 구제역 백신 접종 예산을 개인 통장에 따로 챙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우협회는 전 지부장을 제명 처리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이 한우협회 완주군 지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 2,500만 원을 지원한 건 지난 2015년 5월.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17만 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자 30마리 미만 영세 농가를 한우협회가 맡아 접종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부장 A씨는 직원 등 6명을 투입해 접종한 뒤 협회 방역기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나눠주자니 직원들 봉급도 받고 있고 이 돈은 직원들 복지비를 쓴 게 옳겠다. 협회를 들어갈 돈이 아닌 것 같다. 백신 접종비를 직원 복지에 쓰려고 했다는 답변도 황당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개인 통장에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 통장에 들어간 것이 제출도 안 돼 있고 그 전에 개인이 써가지고 다시 메꿔놨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통장에 사업비를 보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2년 전 가축 약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파면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그렇게 단체한테 안 가고 개인 회장 통장으로 가는가 저는 의아하고 지금 부분도 어떻게 할까 결정은 사실 못 내렸습니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협회 측에 2,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A씨를 제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재난을 막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한 만큼 사법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용역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견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작 전라북도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어서 지역의 입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 중심지를 오히려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하나 더 생기면 부산이 소홀할까 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전주는 대통령이 언급해 놓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먹기로 찢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금융위원장은 한두 달 안에 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대한 좀 더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제3금융화법지 중심지 지정 문제는 어떤 그 위원회에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출신의 김정훈 의원도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까지 싸잡아 문제를 삼았습니다. 부산 한국거래소가 위축된 마당에 서울 대체거래소와 제3금융중심지로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막 이런데 다른데 널리고 제3금융중심지다, 대체거래소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제3금융중심지는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양과 파생상품이 중심인 부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정무위원회 전라북도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이 같은 입장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부정적인 여론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에 수상 레저 단지를 만들려 하자 정읍시가 식수원 오염을 주장하면서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재에 나선 전라북도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수상 레저 활동에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실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린 옥정호에 수상 레저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카누와 카약, 수상, 자전거 등을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오염물질은 지금보다 최대 0.08% 늘어난다고 전라북도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수질은 현재처럼 7수의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전체 부하량을 따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이 부하량을 기준으로 수질 예측을 했을 때 각각의 지점별로의 증가되는 것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진은 임실군 유역에서 오염원이 흘러들어와도 정읍시가 물을 끌어 쓰는 칠보 취수구에는 물줄기가 달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에 옥정호 대신 용담댐 물을 공급하는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3가지 안으로 시설 투자비는 최대 1,6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정읍시가 옥정호를 지금처럼 식수원으로 쓴다면 취수 안정화를 위해 취수탑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이 갈등을 봉합을 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저희가 정읍하고 임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번 연구 용역은 옥정호 수면 이용을 두고 갈등하는 임실군과 정읍시의 합의로 전라북도가 1년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네, 이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자 임실군은 당장 옥정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임실군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수상 레저 단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용역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 2015년 축소된 뒤에도 개발을 미뤄왔지만 이제 그동안 준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미뤄졌던 옥정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향후에도 옥정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상수원인 옥정호 개발은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수상 레저 단지 같은 수면 개발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짚라인과 스카이워크 같은 옥정호 주변 개발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수체계 변경이라든가 또 직접적인 옥정호 개발이 아닌 이 간접적인 개발 등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은 2015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1년여 뒤 전라북도 중재로 갈등이 잠시 봉합되는 듯 했지만 이번 용역 결과로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읍시의 상수원을 용담호로 바꾸고 옥정호를 두 시군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지만 용역 결과에서처럼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창군의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처음으로 걸기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은 소각장 추진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각장을 막아내자! 농산일에 바빠야 할 7, 80대 농민들이 군청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고창군이 주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장회의 2번과 공청회 1번으로 인해가지고 약 2달 만에 주민 동의 없이 각 기관 단체장들만의 그 회의를 해가지고 서명 받고 위임을 했다고 해서 또 소각장 공사를 중단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물권 보전 지역인 고창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고창군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를 단 3개월만이라도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서로 얘기들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창군은 소각장이 없으면 2년 뒤부터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주민들과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접 마을 주민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고창군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 낭서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폐석선에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폐석선의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만 3차례 폐석선에서 나온 침출수로 지하수와 인근 하천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는 폐석선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130만 톤 가운데 올해까지 20만 톤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500톤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사무관 승진자 자체 교육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우영 의원은 5급 승진 후보자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맡겨 교육을 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면 자치단체가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시민과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들불처럼 번졌죠. 꼭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이를 기리기 위해 독립의 횃불이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한 횃불이 27일 만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일제에 굴하지 않겠다. 민족의 의지를 상징하는 횃불이 다시 전주를 밝힙니다. 우리 지역 독립영웅 33인의 이름을 소리내 부르고 꼭 한 세기 전 그날처럼 전주 도심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횃불과 태극기를 나눠들고 거룩한 행진이 재현됩니다. 독립운동가 최요한나의 막내딸. 3.13 전주 만세운동에서 어머니가 그랬듯 대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일제에 항거한 선악의 용기가 기전학교 100년 후배는 사뭇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100년 전에 영웅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3월 1일 광화문에서 출발해 전주에 도착한 독립의 횃불은 대전과 청주 등 독립운동 유적지에 불을 밝히고 임시정부 수립일인 다음 달 11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재단의 법정 전입금이 10%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서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오늘 전주시 의회를 통과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은 법정 전입금이 10%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주시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주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23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평균 재단 법정 전입금은 최근 3년 동안 3%대에서 5%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 측이 1,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와 연내 착공을 위한 협약을 전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 측은 전주시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 250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포함해 공공기여 형태로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세계 기자대회에 참가한 43개 나라 60여 명의 기자들이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현장과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예정지, 고군산 군도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오늘 30일까지 광주, 대전, 인천 등지에서 열립니다.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 전북도 의회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의장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의장이 받은 금액이나 돈을 받은 동기 등에 있어서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 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의장은 이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임실군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과장급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실군 58살 A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인 50살 B 팀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임실 주재한 일간지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팀장 등 임실 공무원 2명과 일간지 기자를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 4개 시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